종교 편향 특위가 전남 신안군의 기독교 편향 정책 운영에 대한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는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음종이 남천 죽산스님 원적 이후 12년 만에 제9세 종정에 홍파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모든 것은 1대4 인연이라며 미묘한 법을 더욱 펼치겠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처음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동국대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가 경주 YG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5대 공통의제를 바탕으로 건학 이념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하고 동국대 사범대 부속 선화 여고도 방문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전문 조리사 46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전문 조리사들은 한국 불교 수행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 음식을 전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범어사가 마련한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선지식 6인의 특별 강연이 3주차를 맞았습니다. 대면 법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인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남 신안군의 노골적 기독교 편향 정책 운영에 대한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가 신안군의 종교 편향 정책을 끝까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는 어제 11차 회의에서 신안군 종교 편향 현황을 보고받고 종단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이날 관련 보고를 통해 신안군이 12사도 예배당과 예수제자 조각상 등에 예산 7억 원을 배정한 것 외에 개신교에 신안 기독교 체험관 건립 예산으로 97억 원을 배정하고 천주교에는 흑산성당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관련으로 33억 원을, 불교계에는 무심사지 학술세미나 2천만 원 등 3,400만 원을 배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성광스님은 기독교 편향적 예산 배정뿐 아니라 대교명과 12사도 순례길 명칭 변경 등 특위가 발송한 공문에 3개월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공식 기구에서 보냈는데도 이 신안군에서 유야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라. 한번 가서 정말 그 신안군청 앞에 가서 항의 농성이나. 위원 스님들은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정부 부처의 입장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지자체의 종교 편향적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바로잡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사대교라고 하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편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다 정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좀 지적을 해서 그 요구를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섬의 개수와 무관하게 천사라는 수를 기독교적 의미로 억지 연계하려는 신안군의 편향적 행정에 역사적 구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023개의 섬의 그 역사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부에서 연구 용역을 좀 줘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특위는 신안군의 종교 편향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 편향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항의 방문 등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어사지와 천진항 관련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최근 전국 공공기관 등에서 벌어진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관음종이 남천 죽산스님의 원적 이후 12년 만에 제9세 종정에 홍파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모든 것은 1대4 인연이라며 미묘한 법을 더욱 펼치겠다고 수락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본산인 낙산묘각산은 원력보살의 종정 추대를 축하하는 찬탄이 넘쳐났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8세 종정 남천 축산대종사의 원적 이후 12년 만에 새 종정을 추대한 관음종이 어제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제9세 종정 영산 홍파대종사의 추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종 원로원장 법륜스님은 천태지자의 현의를 구현하고 백장청규를 실천한 시대의 원력보살이라며 종단의 법통을 계승하는 종정에 홍파대종사를 추대했습니다. 60년 세월 하루같이 지는 해를 아쉬워하며 중생성부를 위해서 모법 연화경을 이 세상에 설파하고 펴는데 보살이 되신 분입니다. 불자와 법장을 높이 든 홍파대종사는 모든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며 소위경인 법화사상과 종조의 유지를 이어 미묘한 법을 널리 펴겠다고 짧지만 엄중한 법어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귀중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이 부득이하여 선생이 오늘 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반드시 미묘한 법을 더욱 펴겠습니다. 9세 종정에 추대된 홍파대종사는 1961년 태어대종사 문화에서 덕도해 청남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효봉, 경봉, 서홍 대선사 등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챙겨난 홍파대종사는 1989년 관음종 총무원장에 취임해 33년 동안 종단을 이끌며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최장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종단 간의 화합에 공헌하고 한중일 불교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를 선양하며 원력행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경륜과 지도력을 두루 갖추신 근스님께서 대한불교 관음종의 종종으로 추대되시어 종도들의 삶과 수행의 진함이 되어주시니 대한불교 관음종은 큰 홍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젊은 세대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사고와 문화 융성을 위한 정신적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혼돈의 시대에 현대인들의 마음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어달라는 축하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홍파 대종사를 이어 제11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법명스님은 본분사를 다해 종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소홀함이 없이 불교 중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음종단뿐 아니라 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분발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종종야께서 반석을 다져놓은 관음종단의 위상에 흠이 안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이날 종정 추대법회와 총무원장 취임식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중국과 일본 불교계에서도 축전을 보내오는 등 관음종의 정신적 지주와 행정 수장의 취임에 한국 불교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12년 만에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연 건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처음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형제가 12년 만에 또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201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 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겁니다. 공개 변론이 있었던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7대 종교 대표들이 뜻을 모아 사형제 폐지를 직접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7대 종교 대표들은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참혹한 형벌로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어떤 처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시켜버리면
법의 문제를, 잘못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에 따라 우주의 일체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날 불교계 대표로 의견서를 전달한 불교인권위원회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생명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사형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침해가 돼서는 안 되어요. 우리 인류가 역사에서 종교, 사상, 철학 여러 군데서 만들어놨던 생명 경시풍조를 없애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사형제의 위헌성을 따진 건 1996년과 2010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여전히 사형제 폐지 여론은 극명히 갈리는 가운데 이전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예방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종단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천태 문화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국제적으로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종단에서 돕고 기도할 테니 자신감을 갖고 국정에 임해주고 나라가 잘 살수록 어려울 때 고생했던 선조들을 잊지 말고 기려야 한다며 강제징용 희생자와 유가족을 잘 보살펴주길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가 경주 YG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5대 공통의제를 바탕으로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건학이념 실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동국대 사범대 부속 선화여고도 방문해 인재불사의 힘을 보탰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동국대 건학위원회 각 기관장들이 들어옵니다. 병원 내 법당을 참배하고 경주병원 법사 해능 스님의 소개로 MBM 임상교육센터를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합니다. 권역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 기관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며 소통을 통해 발전을 논의하는 행보입니다. 동국대 건학이 제8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가 어제 동국대 YG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해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경주 YG 캠퍼스에서 금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학이념의 실체적 구현을 위해서 5대 공통 의제에 대한 각 기관별 또 지난 실적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도 서로 교류하고 배워가면서 회의에서 5대 공통 의제를 바탕으로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 교육 과정의 표준화 및 고도화,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등과 관련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동국대 에코캠퍼스 운동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보니까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탄소 중립이다, 제로다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시대에 캠퍼스가 좀 에코캠퍼스, 그린 캠퍼스가 되어가면 어떨까? 신행 활동 시 지역 사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블록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의 상식이라든지 답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굴암 예불 참배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건학위는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 윤성희 동국대 총장, 이영경 YG 캠퍼스 총장, 최기문 영천시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건학위는 교육 환경에 중요한 기숙사와 학업시설을 점검하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 소정의 선물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사찰 음식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46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이로써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는 총 385명이 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갈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가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번째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는 총 385명이 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덕엄 스님은 단장 원경 스님을 대신해 자격증을 전달하며 사찰음식 해설사와 포교사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족의 음식 문화가 왜 필요한가 요구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알리는 그러한 그 역할로 다가감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또 해주시리라 믿고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입니다. 사찰음식의 원형을 발굴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초중고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한국불교의 수행정신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사찰음식을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지금 밀키트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밀키트라든가 아니면 사찰 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후배 양성을 많이 하고 싶고요.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외국도 괜찮고 저를 필요하면 언제든 전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건 음식으로서 영양의 불균형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약재를 이용한다든지 음식 재료의 궁합을 맞춰서 보다 더 이롭게 스님들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건 물론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마련한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선지식 6인의 특별 강연이 어느덧 3주차를 맞았습니다. 첫 강연부터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과 불자들의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면 법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한 주제로 사흘간 진행되는 내실 있는 강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교제를 받고 들어서는 대강당에 많은 대중이 모여 특강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이 중국선과 한국선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직접 하는 나무함이 타버리든지 아니면 직접 참선을 하는 실천 중심의 불교가 발달하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정토종과 선종이 우세하게 발전해 있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다른 종파보다는 선종 중심으로 조계종이 발전돼 있는 겁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선지식 6인의 특별 강연이 시작된 지 3주차. 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에도 대강당은 많은 대중들로 만석을 이루고 스님의 강의를 듣는 대중들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참여 대중은 오랜만에 대면 법회이자 다양한 주제로 내실 있는 강의를 마련해준 범어사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듣지 못했던 선지식님들의 법문을 이번 대면 법회를 통해서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3일 동안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불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는 19일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최고의 경전 대방광불 화엄경 이치를 밝히다. 26일은 범어사 유락승가대학 원장 원창 스님이
계율의 의미와 지계정신. 8월 2일은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엄스님이 조계종의 근간, 가나산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진각종 종립학교 대구시민중고등학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대구시민실에서 원경정사 집전으로 열린 법회는 보원시민당 관천정사를 전계 아사리로, 대구교구청장 증해정사를 교수 아사리로, 시민중고등학교 정교실장을 갈마 아사리로 진각종 예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민고등학교 이주훈 학생을 포함한 총 92명과 학부모들은 관정의식과 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전계아사리 관천정사는 참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5가지 약속을 잘 지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을 잘 따라 지혜 가득한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진안군 자비나눔 도량 쌍봉사가 관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비행에 앞장섰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10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경로 문화행사에 경품을 후원하고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진안 지역 시각장애인 150여 명을 초청해 공연과 노래자랑을 펼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쌍봉사는 6년째 행사에 후원하며 부처님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